안녕하세요. 이연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제 생각을 그림을 매개로 자유롭게 그리면서 표현하는 힐링 에세이 유튜버 이연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공간 소개해 드릴까요? 일단 제 사무실에는 3개의 공간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제 제 책상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저는 대표님 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사무실을 개인 사업자를 이제 딱 만들면서 그렇게 얻게 된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앉는 곳, 내가 재밌게 그림을 그릴 곳은 굉장히 좀 크면 좋겠다, 책상이.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사실 보시다시피 여러 장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고백하자면 작업을 여기서 안 합니다. 고백하자면 작업을 집에서 하고요. 제가 토요일마다 네이버 나우에서 그런 드로잉 라이브를 하거든요. 저의 그런 약간 1인 DJ의 삶으로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 저의 공간, 방송 공간이 되었고요. 여기가 이제 2번째 존이에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일하면서 잠을 잘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사무실 그런 화장실 가가지고 막 쪽잠 자고 휴지거리에 기대가지고 자고 말했는데 그게 너무 불행했던 기억이 있어서 뭔가 편안하게 내가 잘 수 있는 공간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공간은 일이 생각 안 나게 흰 벽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방향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쪽이 이제 회의 테이블인데 이 사무실을 만든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같이 시너지를 내고 싶고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래서 그런 회의 테이블 겸 같이 수다를 나눌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깔끔해 보이지만 사실은 식탁이에요. 그래서 식탁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회의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그 사이에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친구는 타투를 종종 친구들한테 해주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타투 카트를 만들었고요. 마지막 공간 탕비실입니다. 제가 취미로 친구한테 그림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젤을 2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리고 하나는 같이 그림을 배우는 친구가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젤 같은 것도 놨고 제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을 크게 실사 출력한 거를 예전에 전시한 데에서 보내주셔서 그것도 놨는데 항상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저한테 뭔가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침착하게 저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가 생각한 게 맞아. 그런 눈빛으로 말해주는 느낌? 디터람스의 초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스타벅스 디자이너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컵이나 잔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말해주지 않을까 해서 정말 나 같으면서도 실용성이 있으면서도 미니멀하고 예쁘고 가벼운 잔 뭐 없을까? 근데 와인잔으로도 쓸 수 있는 이 킨토 유리컵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개 8,000~9,000원 하는데 굳이 4개를 샀고요. 술 중에서도 사실은 위스키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위스키 잔까지 이렇게 잔들을 쓰고 있고 사실 주인인 저는 감성업계 이 뚜껑 없이 지금 안에가 노래져 버린 요 스타벅스 텀블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옛날 로고여서 지금은 구할 수 없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나름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사무실에서는 커피를 내리지 않고 주로 차를 마십니다. 하지만 TWG라는 거 제 사무실에 놀러 오세요. 저는 뭐가 저의 삶에서 조금 결정적으로 힘든 일이었냐면 회사 다닐 때, 그러니까 첫 직장에서 겪은 직장 내 괴롭힘. 근데 당시에는 그런 단어도 없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도. 그러니까 그것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단어니까. 저를 유난히 이렇게 괴롭히는 상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디자인이 뭐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면 내가 뭐 일을 조금 마음에 안 들게 했나 보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걸 좀 잘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일을 잘했어도 저를 싫어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괴롭혔냐면 막 봐달라고 해요. 디자인 제가 이제 컨펌을 그 사람이 해주는 사수니까 이거 봐주세요 하면은 나 지금 바쁘니까 이따가 퇴근하기 전에 말해. 이래서 퇴근하기 전에 이제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다시 해 내일 아침까지 보여줘. 그래서 가요. 종일 안 봐주고 저녁에 다시 하라고 하고 내일 아침에 갖고 오라고 해요. 근데 야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야근을 하는 회사면 상관이 없는데 진짜 근무량이 많지 않고 업무가 많지 않고 야근이 없는 회사였어요. 그런 데서 혼자 뻔히 남아서 뭘 고쳐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혼자만 시키는 거죠. 아무도 야근 안 하는 회사니까. 근데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유난히 미워하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걸 이제 인정해 버리니까 지금은 차라리 나은데 그때는 설마 그렇게까지 나를 유난히 미워할까? 믿지 못했던 거죠. 나를 유난히 말도 안 되게 싫어하는 게 그렇게 티가 났는데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게 내가 미움받는 걸 인정하는 게 사실 좋은 일은 아니니까. 진짜 신기한 게 그때는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그게 이상한 줄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때가 진짜 위험했구나, 안 좋았구나. 근데 또 이제 돈도 없고 이래갖고 병원도 못 갔죠. 그랬어서 사실 막 공황장애랑 막 이런 게 겹치고 이별이랑 제 몸에 막 안 좋은 뭐 낭종이 터져서 이제 갑자기 계획이 없는 퇴사를 딱 한 거예요. 삶이 항상 그래도 나름 탄탄대로였는데 저는 저의 자부심이 그거였어요. 모범생이라는 거. 나는 바로 20살 때 대학에 입학을 했고 원하는 학교를 갔고 바로 칼 졸업을 했고 바로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했고 착착착 애들이 항상 부럽다는 말만 했는데 계획 없이 뭔가 딱 광야에 나온 느낌? 나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약간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뭐가 잡혀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색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그림인지 디자인인지도 모르겠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근데 일단은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너무 소중한데 저는 이연수라는 제 본명도 참 좋아하는데 살면서 한 번쯤은 자기 이름을 다시 지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어진 이름이랑 뭔가 자기가 다짐한 이름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쨌거나 이 이름에서 수가 물가수라는 단어거든요. 돌림자인데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의문이었어요. 연수라는 이름이 예쁜데 그 뜻이 수는 왜 붙지? 우리 집 가문이 연수, 상수, 지수, 해수라서 수가 왜 붙지? 패밀리 그런 네임인가? 그래서 수를 떼고 연이라는 이름은 펴다라는 뜻이거든요. 약간 꿈을 떨치다? 그게 너무 더 좋은 것 같다. 이 이름처럼만 살아도 너무 행복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짓고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처음 이연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해서 했던 게 브런치예요. 브런치에서 작가를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원하게 된 계기도 되게 재밌는 게 브런치는 일단은 그러니까 원래 블로그는 중학생 때부터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블로그는 계속 하고 있지만 우리가 블로거라고 하지 작가라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직업을 잃었으니까 뭐라도 내가 불리고 싶은데 디자이너님은 일단 너무 길어. 그 불릴 때마다 머쓱했어요. 디자이너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는 건 아니니까 불편한 이름을 듣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작가라는 이름을 듣고 싶은데 그럼 작가 행세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 일단 작가로 불려주는 곳에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브런치는 그거의 심사가 통과만 되면 작가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얻기 위해 퇴사를 1월에 했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한 게 작가 지원이었고 바로 됐었죠. 그래서 그때 이연이라는 이름으로 제 콘텐츠들을 그냥 썼거든요, 글을. 근데 그때 느낀 게 뭔가 글을 그냥 일기로 쓸 때랑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쓸 때 그게 진짜 콘텐츠가 되더라고요, 후자가. 그렇게 출발을 했고 그게 그냥 목소리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은 비슷하죠. 그때 발행했던 글이 막 이런 거예요. 일이 없는 프리랜서의 뭐 화요일 아니면은 불안할 때 프리랜서가 불안할 때 대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막 되게 방법도 엄청
다 저렴해요. 무료 방법을 해야 되고 돈이 없으니까 막 기지개를 켠다 이런 게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온대요. 승리하는 포즈를 취하면 그럼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기분이 좋아지려면 기지개라도 켜야 한다. 저도 사실 구체적인 걸 너무 좋아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전에 잘 안 됐던 이유를 생각하면 조금 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콘텐츠를 만들고 세상에 말을 걸고 내 걸 표현했는데 안 된 기간이 저는 중학교 때부터 뭔가 저는 일찍이 유명해지고 싶었거든요. 그걸 합치면 15년, 16년 정도의 무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안 됐던 이유가 뭔가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줬던 것 같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그게 그 콘텐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만 보여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가장 좋아해 줬던 건 목소리였어요. 네, 목소리였고 그림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라는 사람의 매력을 확실히 제 그림을 봤을 때보다 그냥 저를 실제로 봐서 대화를 나눴을 때 혹은 통화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제 음성에도 분명한 매력이 있고 이야기에도 매력이 있고 맞아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항상 비주얼만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림이라는. 근데 이제 사랑을 받을 만한 요소가 사실은 다 갖고 있었던 건데 안 보여줬던 거? 그리고 그걸 보여주어서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게 자기가 찾을 때가 어떻게의 그 대답인 것 같아요. 자기가 나의 내 형식이 무엇일까는 사실 그게 그런 느낌이죠. 친구들이 이제 유튜브 한다고 했을 때 다들 하는 말이 그럼 나 무슨 유튜브 하지? 이거예요. 그걸 또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보통 출발은 제 주변에 잘된 유튜버들은 나 무슨 유튜버 하지? 해서 잘된 친구들이 거의 없고 나 이거 해보고 싶어 하다가 된 게 유튜브였고 영상이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유튜브라는 걸 만들어야겠다라는 형식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적절한 형식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림을 알려주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글이나 블로그 포스팅으로는 알려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학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나는 책으로 그림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 사람들한테 그렇게 멈춰있는 이미지로 알려줘? 그림은 움직이는 건데 요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요리도 보는 거랑 블로그 포스팅이 다르니까 그거는 제가 해봤을 때 맛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걸로 학습했냐에 따라서. 그래서 뭔가 내 그림을 그리는 방식도 영상이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영상으로 또 말이 안 나오니까 또 그것도 나중에 그렇길래 목소리가 필요하겠다. 그런 거였지. 제가 막 세상에 없는 형식을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할까? 이거를 볼까? 이건 피하고 이게 없으니까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 신사임당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파이프를 만들어 본 사람은 그 만드는 게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수정도 할 수 있고 보완도 할 수 있고 뭐 크기도 키워할 수 있고 한데 파이프를 이제 산 사람은 시간은 절약하지만 파이프를 고칠 수는 없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영상의 형식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저는 그거를 뭐 브이로그로도 뻗을 수 있고 뭐로도 광고로도 뻗을 수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은 그냥 말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그냥 이렇게 정적인 구도다. 이 파이프만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시도가 없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 항상 빌려 쓴 느낌? 카피한 느낌? 자기 게 아닌 거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나온 건지 모르니까. 제 채널 잘 된 이유를 이제 막 친구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분들이나 저도 많이 분석을 하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게 목소리였고 영상이었어서 이 형식이었어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하는 방식과 형식이 생각보다 너무 중요하다. 이거 자체가 안 맞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그림을 주거나 해도 저라는 사람의 지금의 이런 온기나 뭐 어조 이런 건 느낄 수가 없을 테니까 이건 목소리여야만 하는 거니까 그 목소리를 낸 다음부터는 허무할 정도로 빠르게 잘 됐죠. 한 달 만에. 그러니까 그 유튜브가 한 달 반 만에 두 달 만인가 잘 됐는데 한 달 정도는 그림만 올렸고 그 다음부터 목소리를 뜨문뜨문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잘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콘텐츠가 됐든 사업이 됐든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 조언 아닌 조언을 해드리자면 표현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이미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 목소리를 내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너무 행복해서 종종 너무 지겨워요. 그러니까 행복이 지겨운 건 아닌데 행복이 지겨운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좋고 나무랄 데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행복한 건 맞는데 여기도 이제 그냥 대답을 하자면 이게 행복한 거고 보편적인 행복의 기준이라는 건 알겠는데 정작 제가 오늘 가장 저 자신에게 많이 한 말은 지겨워였거든요. 너무 지겹고 지겹다고 할 때마다 제가 대답을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지겨운 거야. 가만히 좀 있어. 또 지겨운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는 네가 지겨울 수도 있지. 너 원래 잘 지겨워하잖아. 그래서 지겨우니까 옛날 일기나 볼까? 지겹다. 여기서 지겨워하네. 내 삶은 지겨운가의 투쟁인가? 근데 행복한 건 맞아요. 불만은 없으니까. 지겨움이 제일 큰 불만이고 사실은 지겨워요. 두 감정이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겨움에 대해서 몇 가지 밝혀낸 게 있는데 분명한 거는 제가 첫 번째 회사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를 지겨움에서 찾았어요. 저는 안정이라는 게 저에게 행복을 뭔가 주는 무언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정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아는 여행 유튜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뿌리를 내려서 행복한 나무 같은 사람이 있고 홀씨같이 날아다녔을 때 행복한 사람이 있다. 자기는 홀씨다. 자기는 그래서 사무실도 만들지 않고 자기는 여행을 한다. 여행 유튜버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내가 정말로 뿌리 내리는 것에 행복할까? 근데 저는 그냥 하나하나 새로운 일들을 하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오늘을 사는 게 좋거든요. 그 안에서의 뿌리라고 하면은 루틴은 이제 있는 거죠, 나름대로.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탄다든가 요가를 한다든가 뭐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는 거는 이제 저의 뿌리가 되겠지만 대체로는 뭔가 날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루틴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루틴이 안 지켜지고 허공에 떠돌 때 더 허망함과 지겨움을 느끼고요. 동시에 너무 안정적인 거는 저에게 확실한 지겨움을 주고 우울을 줘요. 저는 그거는 우울을 넘어서 저에게는 공황까지 주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를 어딘가에 묶어놓는 게. 그래서 되게 놀란 게 온실 출신이 있고 스트릿 출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출신은 온실인데 행복감은 스트릿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봤자 온실이긴 한데 정원? 모르겠어요. 그런 산책로 같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야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실내보다는. 실제로 밖에 다니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아무튼 그런 게 이제 루틴한 거, 그러니까 너무 고여있는 거를 피해야 한다라는 걸 깨달았고, 두 번째 깨달음이 사실 좀 더 중요한데, 제가 좋지 않은 생각 혹은 부끄러운 생각, 싫은 생각이 들 때마다 지겹다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싫잖아요. 그래도 싫은 기분이거든요. 부끄러움이라는 것 자체가 달갑진 않아서 지겨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닥치게 하는 기술인 거죠. 내 마음속에 부끄러운 생각을. 근데 이제 닥치게 하는 건 성공을 해도, 그러니까 닥치게 한다라기보다는 외면하기는 성공을 해도 해결되진 않고 허망함만 남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지겨움을 힘들어하는 이유예요. 뭔가를 당장 닥치게 할 수는 있는데 기분이 나아지진 않아요. 지겨울 때. 그래서 죽을 때 나한테 하나 기억하게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삶이 너무 자주 지겨웠다는 거? 그러면은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죽기 싫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저로 사는 게 그래도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는데 저는 저란 친구를 만난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도 이렇게 지겨운데 죽을 때 아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이 감정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무 행복하고 재밌는 일도 많았는데 너무 자주 지겨웠어. 그러니까 자주 힘들었어는 아니에요. 자주 지겨웠어. 그러면 눈을 감을 수 있지 않을까. 연수가 좋아할 말인지 모르겠는데 잘 돼도 삶이 여전히 지겨울 수 있다. 근데 그거를 꼭 말해주고 싶어요. 잘 되면은 그런 게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잘 되면 고통이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부자가 되면 뭐가 유튜브가 잘 되면 뭐가 잘 되면 그런 게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희망을 심어주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진실은 사실 너 잘 되면 좋을 거야, 행복할 거야, 좋은 친구도 많이 사귈 거야, 맛있는 것도 더 편하게 먹을 거야.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어떤 허무함과 지겨움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그 허망함을 받아들이는 게 관용이고 삶이지 않겠니?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죠. 근데 사실은 그거예요. 더 그때의 지겨움은 진짜 허망한 지겨움이고 지금의 지겨움은 지겨울 수밖에 없는 지겨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연이었어서 지겨웠던 거고 지금은 이제 주연인데 주연임에도 지겨운 이유는 내 삶의 컷 편집을 내가 컷 편집된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제 원본을 살고 있어서 원본을 느끼다 보니 원본은 지겹죠. 못생긴 게 많죠. 찌질한 게 많죠. 그게 아무리 나로 살아도 원본이고 날 것이고 뭐 먹고 자고 싸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 지겨운 일이죠. 나였어도 나여도 그게 더 나여서 사실은 예전에도 이렇게는 살았지만 포커스를 잘 안 맞췄죠. 근데 이제는 나로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우울의 지점이 있구나. 그게 저에게는 되게 좀 놀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로 사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인데 행복만 한 일은 아니다. 근데 그건 내가 덜 행복했거나 덜 성취해서가 아니라 그냥 삶이라는 게 좀 그럴 수 있겠다. 스타벅스에서 MD가 나와서 되게 잘 됐어요. 막 완판이 된 거죠, 하루 만에. 너무 좋은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이연이었어요. 그때도 구독자 한 30만 명? 근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연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연이 디자인한 거 맞는데 이연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그걸 알고 있었죠. 이 같은 디자인을 했었을 때 이연이 만든 거랑 스타벅스가 만든 거랑은 너무 다르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스타벅스가 써 있어서 산 거니까. 항상 그 생각을 했거든요. 스타벅스 다니면서 이 사이렌 로고 있잖아요, 캐릭터. 그게 생각보다 많은 곳에 활용되는 게 좀 사이렌 언니 불쌍하다.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사이렌 언니가 여기서 제일 고생한 직원이다. 뭐 5만 대만 판촉물에 다 박혀 있다. 우리 사이렌 언니 너무 불쌍하다 했는데 사이렌 언니 때문에 잘 된 거지. 그게 이제 내 디자인이 엄청 수려해서는 아니에요. 편차는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을 때 너무 큰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내게 아니라는 생각을 내가 너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 진짜 돈이 안 되는 거라도 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걸 만드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중 가장 값이 싼 게 글이고 가장 시도하기 쉬운 게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고. 그리고 저는 이왕이면은 블로그도 되게 추천을 해요. 제가 블로그를 했던 입장으로서 블로그를 하면 어쨌거나 글을 쓰게 되는 연습을 조금 더 하니까.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사진에 대한 힘을 조금 더 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글자 수 제한도 있고. 근데 블로그는 그런 게 없고 또 블로그 언더그라운드가 있어요. 이 언더그라운드에 일기만 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뭐 정보 게시물 하나도 안 올리고 그냥 맨날 있었던 일기만 쓰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일기 계정인 것 같아서 서로 팔로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교환 일기? 서로가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얘 영국에서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얘는 지금 뭐 이런 거 준비하는구나. 이 사람은 최근에 출산을 했구나.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 그게 시작인 것 같고 형식을 찾아 나가서는 거죠. 거기서 더 간지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이야기도 좋은데 그림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림을 어떻게 블로그에 써? 영상이 좋지 않을까? 라든지 근데 이거 자막으로만 쓰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든데? 이거 길이 맞추기도 힘들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녹음해볼까? 하면서 이제 형식을 덧붙여 나가다 보면 그게 우리가 정말 궁금해했던 내가 뭘 만들지? 그러니까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살을 덧붙이는 거. 그냥 다들 처음에는 저거 뭐야 무슨 막 다들 허접하게 시작하잖아요. 뭔가 막 애플도 막 그런 거 막 다들 막 무슨 뭐 그런 차고에서 시작했다. 뭐 비디오 가게에서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거만 있잖아요. 그 뭐
뭐 봉투로 비디오 테이프 보내주고 막 이런 허접한 거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허접한 거부터 간단하게 해보고 그게 이제 정말 내 것인 거? 네, 정말 회사랑 뭐랑 상관없는 거? 그 내 것인가의 아닌가의 기준은 명확한 것 같아요. 남이 안 시켰는데 하는 거. 그게 내 거 같아요. 네. 아, 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요가. 아, 다리 너무 아프다. 요가 하는 거 좋아합니다. 요가 추천!